자, 계속해서 이제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 관련해서 앞에서 농지 교환분화, 자, 큰 편이 차액의 4분의 1 이하, 이런 얘기를 하나 있었고요. 3년 이상 경작을 전제한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9억 이하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정 대상적은 2년 보유, 2년 거주, 조정 대상적 외 지역에 있어서는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라고 하는 개념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팔고요, 바로 팔자마자 집 사고 이사 사고 이렇게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파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이런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볼 텐데, 이거는 일단 지역 기준은 우리 교재 나간 거랑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내용들은 그나마 지금 짧은 것들입니다. 이 외에도 뭐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거 겁나 길어.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죠. 자, 먼저 조정 대상적 봅니다. 조정 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 1세대가 조정 대상지역 안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정원이 이사하고요. 전입신고도 마친 경우. 바뀌었죠?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제는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괄호넣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길잖아요. 다시 갑시다. 조정 대상지역, 뜨끈뜨끈한 지역입니다.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입니다. 서울은 다 조정 대상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등기 너무 가다. 그날부터 1년 내 이사 가고 전입 신고까지 모두 마치는 경우로서, 그리고 다시 신규 주택의 취득으로부터 1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게 됩니다. 종전주택,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몇 번 보시면 감을 잡아. 근데 길어서 의미를 새기고, 조정 대상지역 몇 년? 1년이라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다시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정 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1년 내 이사 가야 되고요. 전입신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취득한 것부터 1년 내 기존의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종전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령 개정됐습니다. 1년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을 보겠습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이걸 종전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을 양도하잖아요. 종전주택에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건 따로 얘기 안 하지만 기본 전제가 종전 조정 대상지역 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지역 외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의 경우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이때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해석을 해서 종전주택 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뒤쪽이 포인트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분명히 지문 구성할 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는 신규주택 취득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는 신규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1세대 2주택을 인정하고 종전주택의 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힘들면 뒤쪽이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조정 대상지역 1년 내 기준주택을 처분할 것, 조정 대상지역 외 지역은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할 것. 이 두 개 일단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 원인 등에 따라서 1세대 2주택자 근데 기존주택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수가 있다. 불가피라고 붙여봤습니다. 기재불입 저하는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일반 주택의 양도와 관련해서 해소된 날부터 3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안을 설명드립니다. 부산광역시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애가 공부를 잘했나봐. 그래서 국립서울대학교에, 아직 이제는 좀 바뀌었구나, 국립서울대학교가 아닌데 하여튼간에 소위 서울대학교라는 대학에 입학을 했다 하십시다. 아빠가 마음이 흐뭇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금 서울에다가 얘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 집을 한 채 사줍니다. 뭐야? 취약. 취약 때문에 하나 사준다고. 겁나 멋진 아빠예요. 이런 집구석에서는 공부 잘해도 돼. 또 근무상의 형편, 광주광역시에 소지하고 있는 아빠가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다가 애가 서울에 있는 뭐 삼성전자 이런 좋은 회사라고 치고 거기에 취업이 됐어. 귀형 뭐 전월세보다는 형편 때니까 서울에 있는 주택을 하나 사줬다 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다 마쳤네? 그럼 소기 목적 달성했잖아.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게 됩니다. 몇 년 내? 3년 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는 1세대 2주택자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을 했어. 그리고 그 사유가 해소가 되고 나서 3년 내에 양도를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그 주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3년 내 서울에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수도권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간다고 해서 멀다고 해서 거기다 집을 한 채 사주게 되면은 이건 1세대 2주택자로 보는 거지.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지방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 지역에 거주하는 아빠가 또는 엄마가 이렇게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뭐 등등등의 사유로 일반 주택을 하나 더 취득을 했다. 이런 경우에 사유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 뭐 질병 유형도 마찬가지야. 서울에 큰 병원이 필요하다. 애들 뭐죠? 병원 아이가 아픈데 그 뭐 KTX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고 전제를 해보고 그래서 병원 근처에 새롭게 집을 한 채 샀다. 내가 뭐 죽었다.
그럼 그 사유 해수된 날부터 3년 내 그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그 파는 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 더, 혼인. 원래 각 1세대 1주택자인데 집 있는 것들의 사랑에 빠진 거야. 집 있는 것들끼리. 그래서 어떻게 돼? 1세대 2주택이 됐다. 두 집 살림을 할 수는 없잖아. 결혼할 때는 한 집 살림이겠지. 그래서 하나의 주택을 처분한다 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고 있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백수 되겠습니다. 아빠 집 있고 백수.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 백수, 집이 없는 아이야.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하고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뭐 효녀, 효자 이런 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주택자와 혼인을 해. 그러면 얘는 효자, 효녀의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이 모시겠다 이렇게 했다고 쳐. 그러면 한 세대가 되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근데 혼인은 넣어도 5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이런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놀고줍니다. 혼인 5년 안 끝났어. 자, 봉양, 동거봉양 얘기 나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합친 날로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립니다. 그럼 이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괄호넣기야, 괄호넣기. 그래서 외우십니다. 작년이랑 바뀌었지. 조 1, 외, 불, 3, 혼, 5, 봉, 10. 조 1 외불삼 혼호봉시. 조 1 외불삼 혼호봉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단 외우고 시작하세요. 조 1 외불삼 혼호봉시. 나중에 60세 뭐 저거 그 중에 직계 존속 중에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은 되고, 얘는 괄호넣기 문제밖에 없어요. 조정 대상지에서 신규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다. 그러면 신규 주택 취득으로부터 1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지. 기존 주택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즉 1세대 1주택을 본다. 조정 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지. 종전주택 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데, 이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는 것부터 3년 내 그 주택을 양도해야지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처분하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거 봉양을 위해서 합친 날로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 1 외불상 혼호봉시.
조일외불삼 혼합공식, 조일외불삼 혼합공식 요렇게 기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고 의미를 새기고 어머 부산에 있는 아빠가 취약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조일외불삼 혼합공식이라는 틀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문장 구조를 보시게 되면 겁나 길어요. 그래서 얘는 박스의 문제로 기억, 연애, 알맞은 것을 연결하시고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를 의미를 곱씹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나 그러게 되면 민법이 날라가고 공법이 날라가. 그래서 일단 조일외불삼 혼합공식이라고 하는 거 작년과 바뀐 부분이죠. 작년은 조정대상자 2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조일외불삼 혼합공식이라고 하는 거, 조일외불삼 혼합공식, 이게 1세대 2주택자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걸 외운 상태에서 나머지 텍스트의 의미를 새기는 쪽으로 공부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농지교원분학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1세대 2주택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지 부분하고요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에서 비과세 혜택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논리죠. 자, 그런데 설령 농지교환이거든요. 혹은 1세대 1주택자 등이라고 할지라도 얘가요 세금 안 내려고 미등기, 즉 소유권 보조 등기를 안 하고 등등등 하게 되면 다 나가립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출제 이슈, 바로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기본 개념이죠. 혹시 뭐 나머지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얘가 등기를 안 하고 뭐 사고 팔았다 등등등 하게 되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소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과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세금 안 내겠다는 얘기거든. 너무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미등기 양도자산은 뭐 나머지 요건 충족해도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세금 때리게 되는 얘기예요. 양도소득세. 이건 간단해. 보호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려운 얘기 보겠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 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요걸 보려면은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비사업용 토지라는 개념이 이슈가 됐었죠. 비사업용 토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양도소득세 겁나 세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것을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그런데 이게 이용을 하기 싫어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외울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라고 했어요. 25개를 외울 수 없고 의미를 새길 수도 없어요. 자, 미등기 양도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출제 이슈입니다. 우리 법에서 미등기 양도세산이 뭐냐? 등기 안 하고 서로 사고 판 거, 이걸 미등기 양도세산이라 불러.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포함되는 건 따로 얘기할 실익이 없어. 그런데 이 아이가 세금 안 내려고 미등기를 한 것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등기를 못한 경우, 안 한 경우가 아니라 못해서 미등기가 된 경우가 있다. 그때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세금 안 내려고 개수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볼까요? 장기하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을 보지 않는다. 우리가 취득세 등을 공부할 때, 재산세를 공부할 때 장기 할부 이런 게 있었죠.
할부금 다 내야지. 연부 얘기입니다. 할부금 다 내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국가기관에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해서 10년 할부로 해. 그렇다 치고 10년 할부로. 그러면 10년 지나야지 등기가 넘어오게 되는 거야. 할부금 다 내야지. 근데 얘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10년 후에 등기를 받을 계획을 하면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9년 차에 쫄딱 망하게 생겼어. 이게 곧 등기 넘어와서 팔면 좋을 텐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 바로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했다. 을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전복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해서 팔 수가 있어. 등기를 아직 안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는 건 별개의 문제로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라고 했어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 이런 사람을 팔았다. 근데 나머지 혹시 요건을 충족했다. 앞에서 뭐 1주택 이런 요건을 극단적으로 충족을 했다. 이게 주택이었다고 치고 1주택 조정대상자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자기 명의로 등기 넘겨오기 전에 팔아버릴 수 있다고 치고 그럼 민법상 가능하니까 얘는 등기를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못한 거잖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이름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명히 등기에 안 돼 있지만 소위 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 당시 그 자산에 관한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등기를 할 수 없었다. 그것을 판다. 그리고 우리가 다 공부하지 않았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다 라고 한다면 굳이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를 받지 아니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럼 등기를 할 수 없어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나중에 사용 검사라는 걸 받아야지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뭘 해야 되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무허가 건물이야. 팔 수 있나? 팔 수 있다니까. 미등기 건물을 팔 수 있다고요. 근데 얘는 등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안 한 게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이다 뭐 등등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등기 안 돼 있잖아. 그러면 비과세 혜택이 배제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해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냐고 양도한 토지 마찬가지야. 우리가 다 공부하지 않았지만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를 사고 파는데 자기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완성이 안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넘겨받았어. 그래서 그걸 판다고 했을 때 이때는 자기가 양도를 미등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피하려고 미등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역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 채비지,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이 충당해서 시행된 몫으로 빼놓은 땅이라고 도시개발법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법할 때. 근데 이 공사용역 돈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땅을 주겠다. 그럼 땅 받았어. 그런데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져야지 저렇게 주택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드니까 미리 팔 수도 있잖아. 이 사연을 배우시는 게 이렇게 5가지. 하나 더 있어요. 더 긴 거. 시험에 안 나와서 뺐어요.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점점점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걸 같이 묶어서 가십니다. 뭔지 모르지만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우리 소득세법상은 분명히 사실상명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비업무용 토지로 해석하지 않는다. 분명히 등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등기를 할 수 없었던 사안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이 조항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를 달리 표현하면 이러이러한 것은 미등기 등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나중에 다 공부한 다음에 정리할 건데요. 우리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비과세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뜯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요 이슈가 되는 게 장부의 특별공제라는 것이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세액 깎아주는 겁니다. 이런 조항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본공제라고 하는 거 250만 원 빼는 게 있거든요. 예, 요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율 어마무시한 100분의 70 압도적인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 그래서 요건 나중에 우리가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을 다 공부한 다음에 이해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 알긴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답을 뽑는 것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5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25개를 외워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 해당하지 아니한다 옳은 표현 요렇게 외우시는 게 만수법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양도의 지역의 두 번째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부동산 등 주식 등 이런 식으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양만은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